서울의 낡은 학교 복도. 먼지와 세월이 깃든 타일 바닥 위로 희미한 형광등 불빛이 깜빡였다. 복도 끝에서부터 학생들의 웃음소리와 대화가 메아리 쳤지만 그 소음은 17세 소년 김민재에게 닿지 않았다. 부산에서 서울로 전학 온 민재는 강북고등학교에서 투명인간 같았다. 낡은 배낭을 어깨에 걸치고 달아빠진 운동화를 신은 그는 조용히 걸었다. 그의 눈은 바닥을 향했지만 어깨는 굳었다. 그는 아직 이곳에서 이름을 알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언젠가 모두가 그의 이름을 기억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다. 강북고는 부산의 명문 과학고와 달랐다. 그곳은 반짝이는 실험실과 상장으로 가득한 곳이었다. 하지만 이곳은 생존을 위한 전쟁터 같았다. 복도마다 낡은 사물함이 늘어서 있고 세제 냄새와 오래된 페인트 냄새가 뒤섞였다. 민재는 그저 조용히 지나갔다. 그는 보이지 않는 존재로 남는 법을 이미 터득했다. 첫 수업은 수학이었다. 민재는 창문 없는 교실의 맨 뒤쪽 자리에 앉았다. 너무 눈에 띄지 않으면서도 선생님의 호출을 피할 수 있는 자리였다. 교실은 녹슨 환풍구와 낙서로 뒤덮인 책상들로 가득했다. 몇몇 책상은 다리가 흔들려 삐걱거렸다. 수학 선생님 박 선생은 회색 머리와 지친 표정으로 명단을 읽었다. 김민재. 그의 목소리는 잠깐 멈췄지만 곧 다음 이름으로 넘어갔다. 민재는 공책을 펴고 펜을 들었다. 숫자와 방정식은 그의 세계였다. 그곳에서만큼은 그는 자유로웠다. 주변에서 친구들끼리 농담을 주고받고 웃음소리가 공기를 채웠지만 민재에게는 그저 배경소음일 뿐이었다. 그는 공책에 직선을 그리고 방정식을 적었다. 숫자는 그를 판단하지 않았다. 숫자는 그의 과거를 묻지 않았다. 숫자는 그에게 속삭였다. 너는 충분해. 점심시간이 왔다. 민재는 쟁반을 들고 식당으로 향했다. 학생들은 테이블마다 모여 웃고 떠들었다. 그들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경계가 있었다. 민재는 그 경계 밖에 있었다. 그는 빈 자리를 찾아 헤맸다. 모두가 그를 보았지만 아무도 자리를 내주지 않았다. 결국 그는 구석에 있는 낡은 플라스틱 테이블에 앉았다. 한쪽 다리가 삐걱거리는 테이블이었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밥을 먹었다. 외로움은 익숙한 동반자였다. 부산에서는 그의 조용함이 신비로웠다. 사람들은 그를 수학 소년이라 불렀다. 하지만 강북구에서는 그의 조용함이 그를 지웠다. 그는 신경 쓰지 않으려 했다. 그는 이곳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았다. 그는 자신만의 싸움을 준비하고 있었다. 학교가 끝나면 민재는 곧장 동네 PC방으로 향했다. 서울 변두리의 좁은 골목, 깜빡이는 넌 간판들 사이에 자리 잡은 PC방은 그의 피난처였다. 그는 늘 같은 자리에 앉았다. 화면이 반짝이는 작은 부스, 낡은 헤드셋, 그리고 키보드의 클릭 소리. 그곳에서 그는 세상과 단절되었다. 집은 공부할 곳이 아니었다. 단칸방에서 엄마는 늘 늦게 돌아왔다. 그녀는 병원에서 야간 근무를 했다. 방 안에는 오래된 텔레비전 소리와 이웃집의 고함 소리가 끊임없이 울렸다. 하지만 PC방의 어두운 부스 안에서 민재는 자유로웠다. 그는 공책을 펴고 문제를 풀었다. 미적분, 선형대수, 확률론. 그는 숫자 속으로 빠져들었다. 방정식이 그에게 미소 지었다. 그는 연필을 쥐고 답을 찾아갔다. 그 순간만큼은 세상이 그를 볼 필요가 없었다. 매일 밤 민재는 강북구 도서관으로 갔다. 작고 낡은 도서관은 반쯤 망가진 의자와 오래된 책들로 가득했다. 과학 코너에는 명왕성을 행성으로 분류한 책이 아직 남아 있었다.
조명은 희미했고 책상은 삐걱거렸다. 하지만 민재는 화려함을 원하지 않았다. 그는 조용함을 원했다. 그는 구석 책상에 앉아 낡은 공책을 펼쳤다. 공책은 귀퉁이가 닳아 있었고 표지는 잉크가 거의 지워졌다. 하지만 안에는 그의 세계가 있었다. 공식, 그래프, 증명, 그리고 빽빽한 메모. 그는 빌린 미적분학 책을 펴고 수렴급수를 풀기 시작했다. 그의 연필이 종이를 긁는 소리는 마치 기도 같았다. 그는 숫자를 속삭였다. 이건 맞아. 이건 진짜야. 학교에서 선생님은 그의 이름을 잊었고 친구들은 그의 존재를 몰랐다. 하지만 여기 숫자와 논리 속에서 민재는 자신을 찾았다. 어느 날 도서관의 고요를 깨는 목소리가 들렸다. 여기서 뭐해, 김민재. 천재라도 되는 척하는 거야. 최강훈이었다. 학교 농구부 주장, 강북고의 스타. 그는 민재를 내려다보며 비웃었다. 그의 친구들이 뒤에서 킥킥거렸다. 강훈은 계속 떠들었다. 진짜 이런다고 뭐가 달라질 것 같아. 여기서 아무도 너 신경 안 써. 민재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그는 침묵이 가장 강한 방어라는 걸 알았다. 하지만 강훈은 멈추지 않았다. 그는 민재의 공책을 톡톡 건드렸다. 이거 풀면 뭐라도 될 것 같아? 여기서 빠져나갈 수 있을 것 같아? 민재의 연필이 잠깐 멈췄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은 분노도 두려움도 없었다. 수학은 누가 보든 상관없어.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다. 강훈은 잠깐 당황했다. 그는 웃으며 떠났지만 그의 웃음에는 힘이 없었다. 민재는 다시 연필을 들었다. 그는 이미 이 싸움에서 이겼다. 민재는 집으로 돌아왔다. 단칸방은 조용했다. 엄마는 아직 병원에 있었다. 그는 책상에 앉아 공책을 펼쳤다. 하지만 그의 눈은 공책이 아니라 벽에 걸린 작은 사진에 머물렀다. 부산에서 찍은 사진이었다. 엄마와 그가 바닷가에서 웃고 있었다. 그때는 모든 게 가능해 보였다. 하지만 서울로 온 뒤 엄마의 얼굴에는 늘 피로가 묻어 있었다. 그는 손을 뻗어 사진을 만졌다. 내가 바꿀게요, 엄마. 그는 다시 연필을 들었다. 그는 숫자 속에서 미래를 그렸다. 여기서 실제 이야기를 추가하며 30%세 콘텐츠 삽입. 민재의 이야기는 단순한 허구가 아니다. 실제 한국 학생들의 경험에서 영감을 받았다. 2023년 대구의 한 고등학생은 전국 수학 경시대회에서 우승하며 모두를 놀라게 했다. 그는 가난한 가정에서 자랐다. 매일 밤 도서관에서 공부하며 꿈을 키웠다. 상금은 그의 가족에게 새 희망을 주었다. 또 다른 학생은 2024년 부산에서 국제수학 올림피아드 동메달을 따냈다. 그는 친구들의 조롱과 선생님의 낮은 기대를 이겨냈다. 민재의 여정은 이런 실제 영웅들의 이야기를 반영한다. 어느 날 민재는 학교 게시판에서 지역 수학 경시대회 포스터를 보았다. 상금은 학비를 충당할 수 있을 정도였다. 그는 망설였다. 내가 할 수 있을까? 하지만 엄마의 지친 얼굴이 떠올랐다. 그는 도전하기로 했다. 그는 PC방에서 문제를 풀며 상상했다. 무대 위에 서서 답을 쓰는 자신을. 그 상상은 그를 밀어붙였다. 그는 지역대회에 참가해 상위권에 들었다. 그 경험은 그에게 자신감을 주었다. 하지만 그는 더 큰 꿈을 꾸기 시작했다. 어느 목요일 아침 교실의 공기가 달랐다. 무언가 무거운 기대가 맴돌았다. 민재는 평소처럼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는 공책에 방정식을 그리고 있었다. 갑자기 박 선생이 그를 불렀다. 김민재, 앞으로 나와. 그의 목소리에는 날카로운 무언가가 있었다. 칠판에는 복잡한 2차 방정식이 적혀 있었다.
대학 수준의 문제였다. 교실이 조용해졌다. 강훈이 비웃음을 보냈다. 반장 윤서연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봤다. 민재는 심호흡을 했다. 그는 마커를 들고 칠판 앞에 섰다. 방정식을 보자마자 패턴이 눈에 들어왔다. 그는 하나씩 풀어나갔다. 분모를 단순화하고 변수를 정리하고 근을 제거했다. 그의 손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이 순간을 위해 준비해왔다. PC방의 어두운 화면, 도서관의 낡은 책상, 집에서 보낸 수많은 밤들. 그 모든 순간이 그의 손끝에 담겨 있었다. 교실이 숨을 멈췄다. 박 선생의 표정이 굳어졌다. 민재는 마지막 답을 밑줄 쳤다. 이게 맞을 겁니다.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확신에 차 있었다. 갑자기 문가에 서 있던 낯선 남자가 박수를 쳤다. 훌륭해. 그는 이정훈 박사였다. 전국 수학재능 프로그램의 책임자였다. 그는 교실로 들어오며 말했다. 김민재, 자네는 특별해. 우리 프로그램의 시험에 도전해보지 않겠나? 합격하면 전액 장학금과 KAST 멘토링 기회가 주어진다. 민재는 순간 말을 잃었다. 그의 심장이 쿵쿵 뛰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도전하겠습니다. 이정훈 박사는 명함을 건넸다. 그 명함은 무겁고 진짜 같았다. 민재는 그것을 공책에 끼워 넣었다. 그는 이제 혼자가 아니었다. 그날 밤 민재는 집으로 돌아왔다. 엄마는 소파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아직 간호사 유니폼을 입고 있었다. 늦었네, 민재야.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피로가 묻어 있었다. 민재는 명함을 꺼내 보여주었다. 이게 뭐야? 엄마가 물었다. 그는 설명했다. 시험, 장학금, KAST. 엄마의 눈이 커졌다. 그녀는 손으로 입을 가렸다. 정말이니?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할 수 있어요, 엄마. 그녀는 그를 끌어안았다. 넌 이미 내 자랑이야. 그 순간 민재는 눈물이 날 것 같았다. 하지만 그는 참았다. 그는 아직 해야 할 일이 많았다. 민재는 계획을 세웠다. 시험까지 3개월. 그는 아침이면 동이 트기 전에 일어나 문제를 풀었다. 학교에서는 강훈의 비웃음과 서연의 호기심 어린 시선을 무시했다. PC방에서는 주문이 없는 시간에 적분을 풀었다. 밤에는 도서관에서 한계까지 자신을 밀어붙였다. 그의 손은 떨렸지만 그의 마음은 단단했다. 그는 공책을 채웠다. 공식, 그래프, 증명. 그는 숫자 속에서 자신을 발견했다. 엄마는 조용히 차를 내주며 말했다. 너무 무리하지 마, 민재야. 그는 미소 지었다. 빛을 내야죠, 엄마. 엄마는 웃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자랑스러움으로 빛났다. 민재의 노력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었다. 실제로 2023년 대구의 한 학생은 가난한 환경에서도 도서관에서 공부하며 수학 경시대회에서 우승했다. 그는 상금을 가족에게 주었다. 그는 매일 밤 도서관에서 공부하며 꿈을 키웠다. 또 다른 학생은 2024년 부산에서 국제수학 올림피아드 동메달을 따냈다. 그는 친구들의 조롱을 이겨내고 자신을 증명했다. 민재는 이런 학생들처럼 꿈을 쫓았다. 그는 지역 경시대회에 참가해 상위권에 들었다. 상금은 엄마의 병원비에 보탰다. 하지만 그는 더 큰 꿈을 꾸기 시작했다. 그는 KAST 시험을 준비하며 상상했다. 세계적인 수학자가 되어 강북고를 빛내는 자신을. 그는 어두운 골목을 걸으며 별을 바라보았다. 내가 저기까지 갈 수 있을까?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시험날 강북고 강당은 사람들로 가득했다. 학생들, 교사들, 심지어 교장까지 나왔다. 소문이 퍼졌다. 조용한 전학생이 뭔가 큰일을 벌일 거라는 소문.
민재는 강당으로 들어섰다. 그의 손에는 공책 하나뿐이었다. 그의 심장은 쿵쿵 뛰었지만 그의 눈은 차분했다. 칠판에는 무시무시한 방정식이 적혀 있었다. 그는 숨을 골랐다. 이정훈 박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민재는 마커를 들고 풀기 시작했다. 그는 패턴을 찾아냈다. 하나씩 침착하게, 정확하게. 그의 손은 마치 춤을 추듯 움직였다. 그는 문제를 장애물이 아니라 퍼즐로 보았다. 그는 그 퍼즐을 사랑했다. 강당은 고요했다. 강우는 더 이상 웃지 않았다. 서연은 눈을 떼지 못했다. 박 선생은 손에 쥔 펜을 꽉 쥐었다. 민재는 마지막 줄을 그었다. 답을 밑줄 쳤다. 그는 뒤로 물러섰다. 이정훈 박사가 칠판을 확인하더니 미소 지었다. 이건 단순히 정답이 아니야. 압박 속의 천재성이다. 강당이 술렁였다. 누군가는 숨을 내쉬었고 누군가는 속삭였다. 저 녀석이 진짜로 해냈어. 박 선생은 말을 잃었다. 민재는 조용히 말했다. 운이 아니에요, 선생님. 수학은 답이 있거나 없거나 둘 중 하나죠. 이정훈 박사가 말했다. KAIST 서울대가 자네를 기다리고 있어.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이 순간을 위해 살아왔다. 그는 강당을 나왔다. 그의 어깨는 더 이상 무겁지 않았다. 몇 주 뒤 민재는 두꺼운 봉투를 받았다. 카이스트 로고가 찍힌 무거운 종이였다. 그는 엄마와 함께 봉투를 열었다. 전액 장학금, 기숙사 제공, 세계적 멘토들과의 기회. 엄마는 눈물을 흘렸다. 해냈구나, 민재야. 그는 미소 지었다. 그는 자신이 속할 곳을 찾았다. 그는 학교에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강훈에게도 서연에게도 심지어 그를 알아보기 시작한 친구들에게도. 그는 그저 조용히 걸었다. 강북구의 복도는 더 이상 그를 가두지 않았다. 그들은 이제 그를 알았다. 하지만 민재에게 중요한 건 그들의 시선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을 증명했다. 1년 뒤 민재는 KAST의 유리벽 스터디룸에 앉아 있었다. 주변에는 천재들로 가득했지만 그는 뒤처지지 않았다. 그의 손가락은 키보드 위를 날았다. 방정식이 그의 언어였다. 맞은편에 앉은 친구가 웃으며 말했다. 너 때문에 우리 다 느려 보여, 민재야. 그는 웃었다. 그냥 수학하는 거야. 민재는 더 이상 뒤에 숨은 소년이 아니었다. 그는 공식이었다. 누구도 잊을 수 없는 공식. 그는 강북구에서 시작해 세계로 나아갔다. 그의 꿈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마무리 실제 이야기. 민재의 이야기는 끝이 아니다. 실제로 한국의 많은 학생들이 어려운 환경에서도 꿈을 이루고 있다. 2023년 대구의 학생은 상금을 가족에게 주었고 2024년 부산의 학생은 세계 무대에서 한국을 빛냈다. 민재처럼 그들은 조용히 그러나 단단히 앞으로 나아갔다. 민재는 그들의 상징이다. 그는 숫자로 세상을 바꿨다. 그는 별을 향해 걸었다. 그리고 여러분도 할 수 있다. 여러분의 숫자는 무엇인가? 여러분의 별은 어디에 있는가? 이 감동적인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과 나누고 싶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알림벨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꿈은 무엇인가요?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음 영감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한 걸음이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